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역사 2 교과서 126쪽부터 131쪽까지 나와 있는 조선 전기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전기 문화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6쪽과 교과서 127쪽에는 조선의 국가 통치 이념, 즉 조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인 유교 윤리의 보급과 이것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교 윤리를 보급한다라는 것은 국가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국가는 보급하기 위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어떤 윤리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왕실이나 국가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유교 예법에 따라 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세종 때부터 차근차근히 정리되고 성종 때 편찬이 된 국조 오레이라는 책이 편찬되게 됩니다. 국조 오레이는 국가와 왕실의 행사를 유교 예법에 따라서 길례, 가례, 군례, 빈례, 흉례 이 5가지 예법으로서 정리해 놓은 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삼강행실도인데요. 삼강행실대는 이제 세종 때 간행되게 됩니다. 백성에게 유교 윤리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과 그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효자, 충신, 연려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러이러한 유교 윤리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소학이 보급되게 되는데요. 소학은 아동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자가래가 있습니다. 주자가래는 집에서 지켜야 될 유교 윤리, 그것을 4가지로 나눴고요. 관혼상제, 관례, 상례, 혼례, 제례. 그래서 요 4가지의 유교 윤리적 예법을 이렇게 가정에서는 지켜라 라고 써놓은 책으로서 주자가래가 보급되게 됩니다. 주자가래는 주자라는 사람이 쓴, 즉 성리학을 만든 주자라는 사람이 쓴 집에서 지켜야 될 예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쌤이 유향소 얘기했었고, 이 유향소, 지방의 사림과 유향소가 향약을 보급하면서 지방민을 통제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향약이 보급이 되면서 지방민의 일상생활에 유교 윤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양반이 향촌 사회의 지배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한 조선은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책을 편찬해내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뭐겠어요? 맞아요.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전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경국대전이라는 기본법이 성종 때 정비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역사서로서 동국통감이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책들이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지리서로서는 동국여지승남, 음악서로서는 악학괴범, 문학서로는 동문선 이러한 책들이 다양하게 편찬되면서 이 국가 주도의 편찬 사업을 통해서 제도와 문물을 알리기 위해 조선 정부는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조선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법제상 신분제로서 양천제를 실시했습니다. 양천제란 양인과 천인으로서만 구분한다라는 것이 양천제인데요.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양인 중에서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엄격하게 되는 반상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전히 양천제이지만 사회적으로서 그냥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서는 반상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상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어서 양반과 상민을 정말 엄격하게 나누면서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반들은요, 과거를 통해 관직을 진출했고요. 국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인들은 기술관, 서리, 지방의 향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양반과 상민의 가운데서
이 다양한 역할들을 했고요. 상민들 같은 경우엔 대다수 농민으로서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요. 조세는 토지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공납은 특산물과 관련된 세금, 역은 군역, 군대에 가야 되는 역과 요역,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고요. 이 노비들은 상속과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천민 중에서는 노비를 제외한다면 광대, 무당, 기생, 백정들이 천민에 속했습니다. 자, 이제 128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요.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조선은 유교적 국가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유교에서는 나라의 근본은 곧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문서에 쓰는 한자를 거의 잘 몰랐단 말이에요. 세종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한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데 쉽게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셨습니다. 언제요? 1446년에요. 자, 이 훈민정음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로서 여러분도 우리가 모두 다 쓰다시피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는 글자입니다. 세종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글로서 용비어천가라는 책을 지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 분야의 책을 편찬하면서 이 훈민정음을 최대한 널리 알리시고자 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국문학의 발전의 계기, 당연히 우리글이 생겼으니까요. 이전까지는 한자를 사용하다가 우리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문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와 함께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 전기 과학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조선의 과학기술은 크게 천문학과 이 지리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리학으로요. 네, 천문학과 지리학이 왜 중요하냐?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이 천문 현상, 즉,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임금으로서 통치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하늘의 뜻만 알 뿐 아니라 땅의 지리를 잘 살펴보는 것이 왕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로서는 천문학이 발달하고요. 두 번째, 지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서들이 많이 편찬되게 되는데요. 먼저 천문학부터 살펴보면 태조 때 천상 분야 열차 지도라는 천문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종 때는요, 간의, 혼천의, 앙부일구 같은 하늘의 별자리를 본다거나 또는 해시계로서, 앙부일구는 해시계죠. 예, 시간을 알 수 있는 과학적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칠정산이 편찬되게 되는데요. 이건 한양, 우리나라 수도인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즉 달력을 만드는데 기준을 한양으로 잡았다라는 것으로서요. 이 칠정산이 편찬되면서 우리가 원래는 중국의 역법을 따랐어요. 역법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달력을 만드는 그 계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칠정산이 편찬되면서 우리 중심의 역법서, 달력을 만드는 이 계산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가 제작돼서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종을 치는 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과학기술로서는 금속활자와 인쇄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금속활자는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때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서적들이 간행되게 됩니다. 금속활자의 가장 대표적인 활자로서는 갑인년에 만든 갑인자, 병진년에 만든 병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금속 활자를 만들고요. 서적이 다양하게 간행되면서 성리학 책도 많이 간행됐고요. 성리학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아까 천문학과 더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땅의 지리를 아는 것. 그래서 지리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리설을 만든 목적은 크게 왕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즉 중앙에서 지방을 모두 통제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리설을 편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리서로서는요,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은 대부분의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민들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농업이 곧 세금을 걷어들이는 힘이자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세종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농사직설의 내용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 방법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구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의학에서 가장 유명한 책 두 권이 있어요.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약재와 치료법을 적어 놓은 책이고요. 의방유치라는 책은 의학을 집대성해서 편찬한 책입니다. 조선 전기는 양반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양반 중심의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술 작품들이 뭐냐? 그림과 공예품이 있습니다. 그림은 양반들이 당시 이제 자신들의 유교적 사상을 표현해내는 사군자 그림이라든지 산수화 그림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공예로서는 분청사기와 그리고 백자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